가만히 좀 있으라우 이 반동놈의 새끼. 총알이 빗발치는 서울 한복판. 인민군으로 위장한 한 남자가 친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야인 시대에서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 보시게 될 것입니다. 윤호TV입니다. 1950년 6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한강 다리마저 끊긴 상황. 수많은 시민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수원으로 가는 피난길 위 사방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전투기의 기총소사를 맞은 시신들이 도로 양옆에 쓰러져 있고 버려진 짐짝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시체가 된 부모를 흔들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엄마, 엄마, 아버지, 아버지. 아이의 울음소리가 황량한 피난길에 메아리칩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지나치는 우미관폐. 김영태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가는 곳마다 시체들이구만. 너무 비참해. 같은 동족끼리 이게 뭐야? 문영철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마 북한군 전투기가 쏟아 부은 모양입니다. 신영균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틀림없다고. 다들 총알 맞은 자국이 보이잖아. 이런 썩을 놈들. 왜 무고한 양민들을 죽이는 거야? 왜? 홍만길이 지친 목소리로 묻습니다. 큰형님, 그런데 이제 겨우 수원까지 왔는데 언제 대전까지 갑니까? 김두한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대전까진 가야 돼. 정부가 그곳에 있거든.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봐야지. 다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김관철이 한숨을 내쉽니다. 마 군인들이 대책도 없이 한강 다리를 끊어나가. 이 서울을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억수로 많을 텐데.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말이다. 성급했어. 이 수십만이 넘어오지 못했을 거야. 더군다나 후퇴하던 그 많은 군인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휘발유가 어두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10중 8구 포로가 됐거나 아니면 다시 저놈들한테 붙들려가지고 이 북한군 군복 입지 않았겠습니까? 삼수가 말을 꺼냅니다. 아무튼 저희 활용이 형님 아니었으면 한강을 못 건널 뻔했습니다. 전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관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영태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래. 그나저나 자네 마음이 무겁겠어. 다급하게 우리만 빠져나오고 다들 그냥 서울에 남겨두었으니. 김두한이 슬픈 미소를 짓습니다. 어디 저 혼자뿐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김영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합니다.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서울을 3일 만에 내주는 거야? 이거야 원.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 북한에게 점령당한 서울 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확성기에서 인민군의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친애하는 서울 시민 동무 여러분, 우리 인민해방군은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같은 결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공산당원들이 일제히 외칩니다. 만세! 인민해방군 만세! 서울 곳곳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도배된 선전물로 가득합니다. 방송이 계속 이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해방된 조국에서 보람이 있고 안정적이고 희망찬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해방전쟁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거리에서는 죽창을 든 공산당원들이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일로 와. 딸아들 오라우. 말 안 들려. 이정재가 끌려가는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그의 표정이 어둡게 굳어집니다. 방송이 더욱 선동적으로 변합니다. 18세에서 40세까지 남자들은 즉시 입헌국에 신고하십시오. 싸울 수 있는 자들은 모두 현국에 지원해 주십시오. 이정재가 벽에 붙은 선전물을 읽습니다. 인민재판, 군인들과 악질 경찰과 정치인들을 신고하라고. 그때
공산당원들이 한 남자를 끌고 갑니다. 바로 백의사 단장 염동진이었습니다. 공산당원이 거칠게 소리칩니다. 이 반동놈의 새끼, 똑바로 걷지 못하겠어? 네가 그 유명한 백의사 단장이라고? 그동안 사람을 얼마나 죽였어? 이놈의 새끼, 반동, 살인마 같은 놈의 새끼, 네가 백의사 단장이야? 염동진이 미소를 보입니다. 공산당원이 더욱 흥분합니다. 웃어? 이 반동놈의 새끼. 지금 웃음이 나와? 새끼 우릴 깔보는 기야? 공산당원이 염동진을 넘어뜨리고 마구잡이로 밟습니다. 죽어 씨, 죽어, 죽어, 죽어. 얼른 일어나지 못해? 어차피 넌 쳐 죽여야 할 놈이지만 군사재판을 받아야 해. 반동놈의 새끼. 이정재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중얼거립니다. 아니, 누군데 저렇게 형편없이 두들겨 맞는지 모르겠구만. 보아하니 장님 같은데 젠장,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이정재가 삼양상사로 돌아옵니다. 라디오를 켭니다. 저는 이승만 괴뢰 정권 하에서 내무부 장관을 했던 김효석입니다. 이 전쟁은 미제의 앞잡이 이승만 정부가 도발한 전쟁입니다. 이정재가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미친 새끼. 그렇게 싫었으면 뭐 때문에 장관 자리는 차지하고 있었어? 라디오에서 김효석의 목소리가 계속됩니다. 정치인들은 자수하세요. 당은 환영합니다. 이정재가 라디오를 끄고 한숨을 쉽니다. 그가 창밖으로 사람들이 어딘가로 몰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인민재판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경찰이 묶여서 끌려 나옵니다. 재판관이 막대기로 경찰의 턱을 치켜듭니다. 동무들, 이 반동 새끼는 우익 경찰에 붙어서 수많은 우리 당 일꾼들을 해친 반역자입니다. 거기다 친일파예요. 이 반동 새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산당원들이 일제히 외칩니다. 죽이시오. 반동은 죽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다가 마지못해 외칩니다. 죽이시오. 재판관이 명령합니다. 인민재판은 너 반동을 사형에 처하기로 하였다. 경찰이 애원합니다. 살려주시오. 난 잘못한 것이 없소. 공산당원들이 경찰을 둘러싸고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찹니다. 경찰이 쓰러집니다. 으악! 시민들이 못 볼 걸 본 듯한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명월관. 공산당원들이 차를 타고 도착합니다. 동무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악질 반동 김두한이가 자주 와 묵는 곳입니다. 공산당원들이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옵니다. 김두한이 그 반동 새끼래 우리 당원 동무들을 수없이 죽였다지. 샅샅이 뒤지라우. 매화가 깜짝 놀라 애기보살에게 달려갑니다. 애기보살은 거울을 보면서 빗질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 큰일 났습니다. 빨갱이들이 왔습니다. 공산당원들이 문을 쾅 하고 세게 열면서 들어옵니다. 헤헤. 역시 꽃같이 예쁘구만. 동무가 애기보살인가? 애기보살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렇소. 남의 집에 신발도 안 벗고 무슨 짓이오? 공산당원이 거칠게 소리칩니다. 이 반동년이 세상 변한지 몰라. 김두한 반동 새끼 어디 갔어? 애기보살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터지고 소식이 끊겨서 모릅니다. 지휘관이 말합니다. 동무는 우리 보위부와 함께 가야겠소. 김두한이와 같이 지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죄야. 매화가 애기보살을 막아섭니다. 안 됩니다. 우리 언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애기보살이 손을 뿌리칩니다. 놓으시오. 정 가야 한다면 내 발로 갈 것이오. 지휘관이 웃으며 말합니다. 하하. 역시 기계야 대단하구만. 하지만 이제 우리 인민공화국에서는 기생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끌고 가라우. 공산당원들이 애기보살을 끌고 갑니다. 매화가 울부짖습니다. 언니. 김두한의 집. 공산당원들이 집 앞에 도착합니다. 문을 여시오. 이재희가 문을 엽니다.
군관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난 주둔군 정치보위원 군관이요. 김두한 반동을 데리러 왔소. 이재희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그분이 여기에 안 오신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공산당원들이 집에 들이닥쳐 뒤지기 시작합니다. 군관이 안방으로 들어옵니다. 이재희가 다급히 방에 들어와 기물동을 안습니다. 군관이 방 안을 살피다가 김좌진의 영정을 발견합니다. 이건 무슨 사진이요? 이재희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무엄하오, 이건이라니? 인민군 군관쯤 되는 사람이 독립군 사령관 김좌진 장군도 몰라보신단 말이오? 군관이 놀라며 사진을 봅니다. 뭐요? 이 양반이 그 위대한 김좌진 독립군 사령관이시구만. 군관이 김좌진의 사진을 보고 경례를 합니다. 근데 이분 사진이 어떻게 여기 걸려 있어? 내 남편이 이분의 아드님이시오. 군관이 안타까워합니다. 영광스러운 독립군 사령관의 아들이 어째서 우리 공산당원들을 죽이는 못된 별동대의 대장이 됐단 말이오? 이재희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난 집안만 아는 사람이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무얼 하는지는 알지 못하오. 왜 피난은 가지 않았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피난을 왜 간단 말이오? 군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대답이 아주 마음에 드오. 오늘은 그냥 가겠소. 김좌진 독립군 사령관의 사진을 보았기 때문이요. 대전, 김두한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김영태가 우물가에서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어렵게 대전까지 오기는 왔네마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구만. 김두한이 대답합니다. 일단 아는 분들을 만나봐야죠. 조병옥 박사께서 돌아오셨다고 들었는데. 충남도청. 김두한이 조병옥을 찾아갑니다. 조병옥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하하, 두한군. 정말 오랜만일세. 김두한이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미국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래,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 김두한이 멋쩍은 웃음을 짓습니다. 함께 오질 못했습니다. 조병옥이 안타까워합니다. 저런, 뭐하긴, 자네가 언제 가족하고 생활한 적 있었나? 그래, 같이 일했던 대원들은? 일반 대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몇몇만 같이 나왔습니다. 박사님을 찾아뵌 것은 뭔가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조병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지. 이렇게 다급한 때에 자네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 왜 없어? 근데 여기 대전이 위험해. 아마 전부 대구로 갈지도 몰라. 아니, 대구로 또 옮긴단 말입니까? 대구가 아니라 부산까지 밀릴 수도 있어. 아무튼 상황이 어려워요. 조병옥이 김두한에게 돈 봉투를 건넵니다. 자네나 나나 목숨을 걸고 좌익들과 싸웠지만 모든 게 수포로 다 돌아갔어. 만시지탄이야. 시간이 없어. 지금 공주 쪽에 북계군이 쳐들어온다는 정보가 있어. 그렇습니까? 뭐, 지금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지만은 앞으로 전선은 계속 좋아질 거야. 대구 쪽에 미 8군 사령부가 설치됐고 유엔군이 속속 참여한다는 발표가 있어. 자, 여긴 위험해. 어서 내려가. 김두한과 조병옥이 악수를 합니다. 부산국제시장. 명동패가 도착했습니다. 시라소니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합니다. 사람 사는 데는 아주 좋은 데다 하는구만 길에. 야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명동패. 이화룡이 말합니다. 정말 이 고생해서 부산까지 왔구만. 정말 다행이야. 서울에 있었으면 꼼짝없이 죽었을 텐데 말이야. 정팔이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그나저나 얼마나 많은 빨갱이 때려잡았습니까?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새로 태어난 거나 다름없죠. 시라소니가 걱정스레 말합니다. 기나저나 두한 아우 식구들은 여기까지 잘 내려왔나 모르겠구먼. 이화룡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두한이는 정말 대단한 친구야. 남들은 살려고 급급한데 나라를 위해 뭔가 할 일을 찾고 있다니 말이야. 부산 흑백다방. 임화수가 부하들과 모여 있습니다. 야야, 이제 정말로 이 조선 반도의 끝까지 오긴 온 모양이다. 전국에서 다 몰려들었으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하나도 없다. 극장도 박산이 나고 말이다.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 그게 뭐냐고. 전방에선 전쟁을 하건 말건 사람들은 역시 먹어야 되고 심심하니까 뭔가가 있어야 된다. 눈물이 조심스레 대답합니다. 그거야 우리 사장님이 잘 아시는 영화. 이마수가 크게 웃습니다. 영화? 으하하. 그러더니 눈물의 머리를 한 대 칩니다.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이 전쟁통에 영화가 어디 있어? 악극단이다. 악극단. 악극단 말입니까? 그래. 그냥 조그만한 무대 하나 하고 배우들 몇 명만 있으면 된다. 춘향전 같은 거 베끼면 된다. 악단 같은 애들 한두어 명 갖다 박아놓으면 돈 들어온다 이거야. 이마수가 부하들에게 지시합니다. 당장 여관 하나 잡아. 그리고 오늘 밤중으로 대본 끝내라. 그러고 배우들 잡아서 분장시켜. 서울 보이부. 최동률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북측 조사관이 말합니다. 이보시오, 신문기자 동무. 동무는 우리 인민공화국을 어찌 생각하오? 최동률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난 기자요. 나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같은 조국 안에서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요. 조사관이 성을 냅니다. 사상에 좀 문제가 있구만. 북과 남이 어디 있어? 이 땅에는 인민공화국만 존재한다. 남조선은 미제의 앞잡이 추구들이야. 최동률이 반박합니다. 그렇진 않소. 어디까지나 그건 서로의 오해가 있어서. 조사관이 책상을 치면서 일어납니다. 닥치라, 이 반동 새끼. 우리 위대한 해방군은 지금 평택을 지나 대전으로 내려가고 있어. 머지않아 남조선을 해방시키고 말기야. 다른 방에서는 이정재가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원이 묻습니다. 이정재 수사 주임 동무, 넌 내가 죽게 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풀어야 할 것이다. 이정재가 지친 듯 눈을 감고 대답합니다. 나는 그러한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 이런 반동 같은 이라고. 너는 수많은 파업 현장에 출동을 했었다. 우리 당 열성 동지들을 강경 진압하고 죽이고 수배하고 구속을 시켰어. 나라의 지시를 공무원인 경찰이 어떻게 어길 수가 있는가? 그리고는 또 한 번 죽을 죄를 지었지. 일제 말기 때 근로보급대에 김두한이와 함께 있었다지. 사실인가? 사실이다. 공산당원이 차갑게 말합니다. 동물의 김두한이와 친구 사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 그러나 김두한은 우리가 잡아 죽여야 할 반역자 제1호야. 넌 살 수가 없어. 잠시 후 이정재가 전기 의자에 앉혀집니다. 인민군이 전원을 켭니다. 으악, 으억. 이정재의 비명이 보이부 안에 울려 퍼집니다. 보이부 감옥. 애기보살과 이정재가 마주칩니다. 이정재가 묻습니다. 저 혹시 김두한 씨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애기보살 아니십니까? 애기보살이 대답합니다. 예, 언젠가 한번 댁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서방님 친구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놈들은 우리를 죽이거나 어디론가 끌고 갈 모양입니다. 애기보살이 간절하게 묻습니다. 혹시 저희 서방님 소식을 아시는지요? 모릅니다.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인민군이 소리칩니다. 뭐야, 날래 가라우. 애기보살이 급하게 말합니다. 저 평양으로 끌려가는 모양입니다. 소식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서방님께 이 애기가 사랑했다고 전해 주십시오. 매화가 울부짖습니다. 언니, 언니. 애기보살이 다시 한번 애원합니다.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이 애기가 사랑했다고요. 이정재와 애기보살이 인민군들에 의해 헤어집니다. 처형 장소. 사람들이 총을 맞고 구덩이에 빠집니다. 인민군이 외칩니다. 다음. 염동진이 총살당할 차례가 되어 끌려 나옵니다. 하하, 사나이 한평생이 참 짧구나. 하지만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어. 인민군이 소리칩니다. 개수작 마라. 염동진이 미소를 지은 상태로 눈가리개를 착용당합니다.
인민군이 명령합니다. 거총. 염동진이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발사! 총이 발사되고 염동진이 총에 맞아 구덩이로 굴러떨어집니다. 이정재가 끌려나와서 눈가리개를 착용당합니다. 두려움에 찬 눈빛입니다. 거총. 바로 그 순간 중지, 중지, 사격 중지해. 이정재 어딨나? 반동. 경찰 이정재. 공산당원이 달려옵니다. 저기 있구만. 저 반동은 다시 조사할 게 있어서 데려오라는 명령이다. 이정재가 얼굴을 확인당하고 끌려갑니다. 보이부 안. 인민군 대좌 복장을 한 남자가 어슬렁거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기홍이었습니다. 이정재가 끌려 들어옵니다. 보이부 군관이 말합니다. 저놈이 이정재입니다. 김기홍이 막대기로 이정재를 쿡쿡 찌릅니다. 이 반동놈이 이정재인가? 김기홍이 막대기로 이정재의 턱을 치켜듭니다. 반동놈의 종갓나 새끼. 남반부 친일파들을 다 풀어줬다면서? 내 고거에 대해서 조사할 일이 많이 있다. 이보라 동무 끌고 가라우. 김기홍의 부하가 이정재를 잡고 밖으로 나갑니다. 김기홍이 선글라스를 올리고 나가려다가 멈추고 뒤를 돌아봅니다. 하하. 종종 보게 될 기야. 아, 근데 여기 아주 근무들 열성적으로 하는구만. 내 아주 좋게 보고 와갔어. 보이부 군관이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 동무. 차가 떠나자 보이부 군관의 표정이 싹 바뀝니다. 기래, 이 보이부장이면은 내 직속 상관인데 내래 아는 거의 전혀 없어. 아무래도 내래 사령부에 전화를 해봐야겠어. 군관이 전화기를 듭니다. 저 사령부. 여기는 보이부 파견된매다. 방금 전에 전선 사령부 총 보이부 부장 동무께서 다녀가셨습니다. 김상태 대좌 동무라고. 군관이 크게 놀라며 당황합니다. 예. 기런 동물에 없단 말씀입니까? 군관이 놀란 표정으로 굳어서 전화를 내려놓고 울상을 짓습니다. 아이고 18. 속았다. 반동이야. 반동놈들이 우리를 속이고 죄수를 데려갔다. 쪼지라우. 날래 쪼지라우. 공산당원들이 쫓으러 출동합니다. 날래 가라우. 출발. 길거리에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추격대가 붙은 걸 눈치챈 김기홍 일행과 이정재. 보이부 군관이 차 안에서 몸을 내밀며 외칩니다. 서라우. 거기 서지 못하겠어? 서라우. 차가 좁은 골목을 빠르게 질주합니다. 길가의 행인들이 놀라 피합니다. 김기홍이 급하게 말합니다. 아, 이거 골치 아프게 생겼구만 기래. 날래 몰라우. 이정재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들의 억양이 묘하게 친숙합니다. 이보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들은 누구요? 김기홍이 소리칩니다. 가만히 좀 있으라우 이 반동놈의 새끼. 야, 운전병, 어떻게 좀 해보라우. 보이부 군관이 총을 꺼내 사격합니다. 아, 서라우. 안 서면 쏜다고. 타타타타. 총알이 차에 맞으며 튕기고 주변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엎드립니다. 총성이 서울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이정재가 몸을 숙이고 죽을 것 같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김기홍의 차는 총탄을 뚫고 계속 달려갑니다. 점점 멀어지는 추격대의 모습.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친구. 김기홍의 목숨 건 구출 작전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야인시대 83화 어떠셨나요?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빛을 발한 진정한 의리와 우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김기홍은 목숨을 걸고 인민군 보위부에 잠입해 친구 이정재를 구해냈습니다. 한편 애기보살은 평양으로 끌려가며 김두한에게 대한 사랑을 고백했고 염동진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부산으로 향하는 김두한과 이정재의 감격적인 재회, 그리고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계속됩니다. 과연 애기보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김두한은 사랑하는 그 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야인시대의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야인시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있으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